예,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 요구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천대유 관련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자료를 받으면 하도록 하고요. 이미 청장님 자료 11시 50분까지 주실 수 있죠? 예, 관련되는 화천대유 요구했던 자료 11시 5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천대유 관련된 공시자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시스템에서의 화천대유 감사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화천대유의 2017년 12월 감사보고서 일부입니다. 2017년에 키넨파트너스 주식회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지구 A1블럭에서 A2블럭까지 총 6건에 351억 원을 차입하고 연 이자율을 25%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차입금 7건 총 351억 원의 평균 이자율이 8.7%이고 키넨파트너스 차입금 291억 원에 대한 이자가 6.9%에 불과합니다. 청장님, 이거 2017년 이자율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더욱이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A1 블럭 차입금 대출 A-2와 A2 블럭 차입금 대출 A2의 경우에 2016년도에는 6.9% 연이자율을 지급하다가 2017년에는 18.1%포인트 인상된 25%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의 차입금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추가 이자율을 이렇게 많이 지급한 것이 의심스러운데 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상입니까? 자, 그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화천대유와 키넨파트너스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2016년 12월에는 지급했다는 이자 비용이 13.2%와 받았다는 이자 비용 6.9%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연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4억 1천만 원 정도 차익이 발생하는데요. 청장님, 이것 좀 이상하죠? 또 키넨파트너스의 감사보고서에는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천화동인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차입자인 개인 1은 주식회사 천화동인 4호로부터 연대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2018년도의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총 21건의 장기 차입금 중에서 NH농협은행과 또 HMG의 차입금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18%, 24%입니다. 그래서 210억 원을 빌리는데 1년간 37억 8천억 원, 연 18% 이자를 주고 142억 빌리는데 1년간 34억, 연 24% 이자를 주는 이 단 두 건의 차입금은 나머지 19건의 차입금 이자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또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자 지급은 청장님, 횡령이나 또 자금 세탁 이렇게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천대유 최근 6년간 장기 차입금 이자 현황을 보면은 2016년에는 6.9%에서 13.2%, 2017년에는 13.2%에서 25%, 2018년에는 4.25%에서 6.9%, 2019년에는 4.25%에서 4.75%, 그리고 2020년에는 3.01%에서 5.87%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정 거래만 18%, 24%,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청장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만큼의 이런 수준에 대해서 우리 세무조사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금감원 자료, 감사 보고서 등을 포함을 해서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저희가 엄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FIU에서 관련되는 자료들이 STR이라든지 CTR 지금 보고받고 있죠. 예, 공식적으로 FIU로부터 수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제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FIU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해서 국세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탈세 혐의 적발하고 약 12조 원의 세원 확보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FIU와 협조 아주 잘 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FIU에 저희 그래서 직원들도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FIU와 이렇게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관련 자료들을 국세청이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FIU에 우리 국세청 직원 몇 명 좀 파견 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3명 예, 파견 그러면은 나가 있습니다. 예. 관련 자료 다시 한번 좀 이따가 11시 50분까지 반드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님 지금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잠깐 청장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예. 지금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은행에서 수천만 원씩 여러 번 현금을 빼가자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이렇게 자주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언론을 통해서 아니라 FIU에서 자료를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CTR로.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저 언론을 통해서 청장이 알고 계신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STR이나 CTR 특히 이렇게 현금으로 지금 천만 원 이상 가면은 당연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FIU하고 업무 잘 된다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화천대유가 아니고 다른 기업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은 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특정 사항을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좀 오면은 적절하지 어떻게 할 않다고 겁니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수천만 원씩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현금 자주 빼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은 관련되는 자료가 FIU를 통해서 FIU부터 국세청에 물론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착한 임대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착한 임대인이 있으면 나쁜 임대인이 있겠네요, 그죠? 있습니까? 예, 아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 조특법상에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우리 국세청에서 착한 임대인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또 관련되는 팜프렛이나 이 프레스를 많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를 해서 임차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임대 사업자가 있으면은 착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기관에서 착한 임대인이라 하는 게 과연 옳을지 또 그 반대는 결국은 인하를 안 했는 그런 임대 사업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쁜 임대인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에 보면 부담은 말하여 착한 임대인이 지고 또 생색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생색을 내는 이런 형태까지 그래서 국세청까지 이렇게 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선의로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관련되는 자료를 보니까 착한 임대료 말하여
착한 임대인, 여기도 그렇게 해놨어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요청. 이렇게 해갖고 서류가 뭐 한 10대장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 뭐, 작년 경우네요. 2020년 기속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면 납부해. 뭐 이렇게 해갖고 뒤에 쭉 이렇게 여러 개 달려가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 특히 보면은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서식 있습니까? 서식 있어요? 서식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법에는 이렇게 서류가, 제출 서류가 지금 뭐 쪼르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식이 없어요. 서식이 없어서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무서에서는 이거 없이도 그냥 막 해줘요. 이 법정 서류인데요. 청자님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게 이제 뭐 인하 사실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그렇게 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안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임대료 인하 세금 계산서 속에 임대료 인하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월별 임대료, 당초 임대료, 인하해준 임대료 등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담당자들 이야기는 뭐 신의 성실히 원칙에 의해서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세청이 뭐 인하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려운 경제에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하 그 합의 사실 증명서류가 없어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은 어쨌든 법률 행위는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흠결이 있는 그런 행정 처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예. 결국은 착한 임대료, 말하여 임차료, 임대료를 낮춰주는 그 임대인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려면은 옳게 확실히 해주든지 아니면 이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종간적까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뭐냐면은 세액공제 신청한 10만 3,956명의 신청서 첨부 서류의 개별 접수 건수 관련돼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예. 해주세요. 이거 왜냐면은 이 서류는 법정 서류이기 때문에 다음은 모범 납세자 관련된 사항은 예, 청장님 오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예.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국세청에서 모범 납세자 우대 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우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뭐 세무조사 정기분을 뭐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인사혁신처하고 행안부 학연에 보니까 이렇게 표창하고 난 뒤에 우대해 주는 거는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10년간 모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징수한 세금이 자그마치 4,497억 원에 이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범 납세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모범 납세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세정협의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뭐 단체랄까 이렇게 해서 그 단체 뒤에 세무조사를 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지방청장과 지방국세청장하고 세무서장이 매년 600명에 이르는
그런 모범 납세자 지금 한 4,500명 되는데 실제로 저한테 제출 안 한 그런 숫자가 600명 정도 더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국세청에서 이제까지 저한테 제출했는 자료들은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청장 표창까지만 저한테 이제까지 자료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하는 게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21년에 1059명인데 저한테 보낸 자료는 462명밖에 안 돼요. 그걸 왜 그러냐면 지방청장하고 세무서장 표창이 거의 600건에 이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전부 다 세무조사 유예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또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위배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이 특혜라고 보는 뭐 그런 그 지금 특혜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선정할 때부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까지 있느냐 하면은 참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우대까지 해서 철도 요금도 할인해주고 공항 출입국 할 때도 뭐 그런 경우 있을 때다. VIP 대신에 CIP라고 Commercial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공항 출입국도 우대해주고 공영 주차장도 무료 이용하는 경우 있고 금융도 우대해주고 또 무역보험도 우대해주고 신용보증 수수료를 우대해주고 의료비도 할인해주고 전용 시중카드 발급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고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렇다 하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아까 우리 국세청 지원에 대해서 1.67% 금리 이렇게 우대 금리 비슷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고 저한테 보낸 당초에 지금 알려져 있는 표창은 400건밖에 안 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이 표창이 그보다 훨씬 더 커요. 말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의원님 모범 납세자 제도가 이제 성실한 납세자에 그러니까 대한 어떤 우대를 제가 좀 전에 헌법까지 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문제고 또 일부 세무서장들이 세정협의회라는 거를 뭐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거기서 오히려 로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원들에게 모범 납세자 자격증 남발해서 세무조사 유예 또는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따져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후 뇌물죄에 해당이 된다는 게 법적의 의견인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러니까 관련 규정들을 잘 이런 살펴보도록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또 세무조사 전후해서 관련돼서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했는 거 지방청장과 그리고 세무서장 포함해서 저한테 받아서 1,059명이고 그전에도 10명이 넘는 거를 우리가 보통이랑 보내왔던 거는 400명, 50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씩 모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하여 위원회에 보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